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이거 아마 이게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방송 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첫 번째 맞았는데 두 번째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당황해가지고 시계가 저기 안 돌아가길래 증시 쪽집기입니다. 네, 한 15분 날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주가가 좋진 않았네요. 배당락을 고려해도 오늘은 조금 각방꿀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각도기님이 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뭐 장기휴가 가라, 뭐 심지어 퇴사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서운해하니까 이게 먹히질 않은 거야. 서운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운해하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네, 오늘 코스피 2.2%대 하락을 했고요. 뭐 배당락 한 1.5% 고려해도 그 이상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 영향 받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좀 도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코스닥에서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8천억 정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한 3,700억 매도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67원 많이 원화가 강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0원대에서 떨어진 거 생각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오늘 뭐 국채금리도 국고채도 한국 10년물 3.7%인데 전일 대비 한 9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국 3년물은 4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뭐 없습니다. 이제 0%. 네, 다시 역전이 풀리는 것 같고 어느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3%는 상승을 했는데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삼천리가 8% 상승을 했고요. 한국전력도 4.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6배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해주면 훨씬 더 주가인 좋겠네요. 서울가스도 오늘 2.8% 상승을 했고요. 기계 섹터가 업종 상승률 2위인데요. 대동이라는 회사가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기계, STX중공업, 오늘 중우장대 요 무거운 종목들이 오늘 5%대, 4%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은 아무래도 그 배당을 많이 준 회사들이 금융업종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증권업종이 4.4% 떨어졌는데 대신증권이 9.5% 떨어진 걸 필두로 삼성증권, DB금투, NH증권, 부국증권, 교보증권 다 6%에서 8%대씩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오로지 배당만 보고 산 사람들 또는 배당만 보고 살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초에는 배당 때문에 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은행이라든지 대신증권 이런 건 다 배당 쪽 모멘텀만 투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도 그 예상 배당률보다도 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이 며칠간 배당 때문에 사다가 또 그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아마 계속 팔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수급적으로는 그 수급을 아마 어느 정도 개인들이 그 대주주 그것 때문에 팔았던 그 개인들이 좀 메꿔줘야만 조금 이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패턴은 매년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렇게 또 올해도 되지 않을까. 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틀 동안 한 2조 원 팔았는데 오늘 한 1.6조 들어왔으니까 그 물량은 오늘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업종 하락률 2위 비금속 광물 섹터였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5.3%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2차전지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가 어제 좀 11%대 급락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세 번째 많이 빠진 건 통신주였습니다. KT, LG유플 6%대, 4%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고배당주죠. 금융업종이 네 번째였는데요. 여기는 보험주,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 카드사 다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동양생명이 마이너스 12%, 기업은행이 마이너스 10.7%, 대신증권이 마이너스 9.5%, 우리금융지주도 마이너스 9.2%. 야, 여기도 배당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배당 주던 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률을 많이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오늘 삼천리가 8%나 급등을 했는데 올해
올랐던 게 350% 정도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한 23%,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33% 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 350%나 난 이유가 뭐냐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올해 이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350%나 오를 만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었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평가나 뭐 어떤 수급상의 요인이 변한 게 큰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아니었나. 뭐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해서 수급적인 어떤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니냐.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이 패시브 쪽 펀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면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올해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할 만한 요인을 좀 찾기 어려운데 뭐 유틸리티 쪽 그 시황이 좀 돌아선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랑 좀 궤를 같이 해서 상승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손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특히나 이 가스 업체들이 좀 오늘 3,000원 이외에도 좀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스 가격 많이 오르니까 가스주들이 수혜받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좀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삼천리 같은 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한테 가스를 사와서 특정 독점 사업권이 있는 지역에서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 이외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뭐 판가 올려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 누리고 이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그 늘어난 이익이 가스 사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식업이나 유통업 등 신상업에서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가스 파는 회사인데 전년 대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뭐 딱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삼천리는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베팅이라고 하기도 뭐 하긴 한데 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사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저희가 주가 보면서 뭐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4개 분기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을 계산하면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모두 100배가 넘습니다. 네, 이건 뭐 테슬라를 뛰어넘는 PER 아닌가요? 테슬라보다 지금 훨씬 높죠. 지금은 테슬라 내년 기준으로는 뭐 30배 요 정도라고 하던데 20배 때까지 뭐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은 저의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종목이라서 뭐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날려보내기. 저는 그 저기 한국의 TSMC 이런 거 건드렸다가 이제 스트라이크인 줄 알고 쳤는데 헛스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아직 그 제가 생각했던 기간이나 뭐 그런 게 끝난 게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들 오늘 또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전 세계 반도체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쇼티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너무 남아돌아서 좀 걱정인 상황이라서 시클리컬이 이렇게 단기간에 업황이 확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이제 웨이퍼 증산 10% 규모로 계획 중이다. 다른 데들은 다 감산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 컨센은 계속 매일매일 리포트가 업데이트되면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월 말에는 51,800원까지 빠졌다가 12월 초까지 해서 한 6만 원대 초반까지 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단기간에. 20% 올랐었죠. 바닥. 네. 근데 이제 다시 5만 6천 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7만 5천 원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게 뭐 역사상 최저 PBR 밴드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실적 컨센이 이미 적자이고 이 적자 폭이 갈수록 좀 커져가고 있어서 PBR은 다시 좀 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안 빠져도. 근데 그래서 뭐 0.7배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실적이 꺾여서 0.8배대로 올라가서 추가 하락 여지를 계속 키워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적자가 나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도 내년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더 크게 적자가 날 테니까요. 예. 네. 얼마나 빨리 그 폭을 줄이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 사실 뭐 예상들은 내년 하반기 3분기부터 좀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예상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사실 항상 예상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상들은 그냥 뭐 예상만이고 대응은 또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도로 돌아가면 이 반도체 쇼티지 상황 때문에 이제 뭐 물류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재고가 엄청 부족을 해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너무 단기간에 금리를 좀 많이 높이다 보니까 수요도 침체되고 반도체도 재고가 이렇게 남아도는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 앞으로는 또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또 생겨서 또 전망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또 전 국민이 나서서 반도체 한 칩 하나씩 사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칩. 그렇죠. 예. 그 칩으로 뭐 이렇게 또 가방에다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칩이 또 이 액세서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각도기님께서 뭐 좀 사가지고 저 구독자분들한테 하나씩 주던지 뭐 반도체 칩 갖고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뭐 몇 불 안 되잖아요. 한 2, 3불 하니까 네 뭐.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파나요? 일반 우리한테는 소비자한테? 아니라 용산 가서 사야지. 아니 사면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애프터마켓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럼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반도체 주식들도 또 조금씩 갖고 있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네. 각동이님께 네, 제가 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6%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가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 배당락 고려에도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뭐 유니테스트,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코미코, 동진세미캠, 뭐 심텍, LX 세미콘 다 막 4에서 6%대씩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소부장 섹터가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사실 지금 뭐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요. 아마 U자면은 제일 낫지 않을까. 1, 2분기, 1분기까지는 뭐 이렇게 등락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삼성전자도 저점 테스트 가는 거고요. 시장도 아마 침체나 뭐 내년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이제 흡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00선이 이제 저번 저점이었는데 거기까지 뭐 테스트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신용 위기 같은 게 다시 온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어떤 신용 위기 상황 같은 게 올 걸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까지 뭐 발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금은 시장이 흡수 중이다. 저번 두세 달 전에 하락했을 때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흡수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만약에 하락이 뭐 1분기나 2분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게 마지막일 거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아니 그 시기는 모르는데 아마 네. 1분기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흡수는 하여튼간에 마지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 그게 마지막 하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마지막이니까. 매 10대 맞는데 마지막 한 대 남았을 때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잖아.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참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참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그러니까 저 지금 한국의 TSMC 떨어져도 참잖아. 마이너스 20 몇 프로 떨어졌는데 샀는데 참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갖고 계시죠? 그럼요.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손절을 잘하는데 최근에 손절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없어질 회사들 아니니까 올라가겠죠. 네, 뭐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어제 테슬라가 11.4%나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또 2.2% 정도 추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종가가 지금 $109대까지 어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상하이 공장이 9일 동안 생산 중단을 결정한 영향인 것 같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생산, 배송 타격이 있어서 인도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소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8.3%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외에도 뭐 블링크 차지, 퀀텀 스케이프 다 7, 8%대씩 어제 전기차 벤더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늘도 2차전지주들의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LG엔솔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27일인지 그 1월 말일쯤에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게 지분율로는 3%대 정도인데 이게 1대 LG화학 대주주와 국민연금 지분을 합하면 한 87%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3% 물량 풀리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다. 충격이 좀 클 수 있다. 그 풀릴 때까지는 좀 부담이 되죠. 예, 부담이 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우려감이 생겼고 또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는 거잖아요. 뭐 머스크의 좀 기행이 요즘에 지분 매도 네, 그런 것도 있고 신뢰도 떨어지고 또 정치적인 이슈도 엮여 있고 저번에 일단 공화당 너무 막 티나게 그 트위터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반작용이 돼가지고 주가를 지금 구렁텅이로 지금 심하게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뭐 저번에 몇 달 전만 해도 300불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여전히 12월 달 들어서도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환율도 떨어져서 좀 걱정이네요. 테슬라 주가 빠지는 것도 많이 크지만 이 부분이 사실 테슬라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그 그러니까 전기차 어떤 그런 이제 수요로 얘도 편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테슬라 사실 원래 좀 특별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자율주행 부분들도 약간 좀 이제 어떤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이 좀 퇴색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좀 차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모델 약간 이제 모양이 좀 이제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서 좀 모델 체인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비용이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예.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좀 더 하락할 여지는 있는데 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 뭐 잘 지금 뭐 좀 빨리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제 친구 중에 네. 이 테슬라가 자신한테는 적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 재산을 돈이 생기면 생기는 족족 테슬라 주식으로 막 사모았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성공했던 사실 2년 전에는 그렇게 했으면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그런 기억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꼭 무슨 이렇게 종교처럼 이렇게 테슬라만 뭐 잘 좋은 거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뭐 큰 어떤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어떤 뭐 컨센서스 그런 게 너무 이제 심하게 있으니까 그게 아마 깨지는 순간 바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신도들이 많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렇죠. 예, 그분들이 또 팔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바닥을 형성하는 거고요.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번 뭐 예전에도 뭐 그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고 테슬라의 그 빅팬인 그 누구죠? 그 돈나무 언니 거의 뭐 지금 뭐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뭐 격세지감 느끼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뭐 1년 전, 2년 전에 뭐 그때 뭐 정말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뭐 샀다고 하면 뭐 다 같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대스타였죠. 지금 뭐 그냥 뭐 관심 바뀌니까요. 뭐 어느 순간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다 깨끗이 정리가 안 됐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LG엔솔은 이제 우선 우리사주 요거 해제 물량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그 디데이가 오면 그때부터는 좀 그렇죠. 반등을 하지 않을까 되면 싶습니다. 네,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LG엔솔은 4.5% 정도 하락을 해서 모회사 LG화학 또한 4%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도 3.3% 하락. 근데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LNF가 7%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5%대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며칠 전에 그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10개 업종이 10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반토막 났다고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많이 좀 속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대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침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나침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하죠. 아, 그럼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시면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잘못된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말 실수이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토막 안 기분이 나쁘실 수 났는데 있죠. 반토막 예, 났다 반토막 이러면은 아닌데. 네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방역 완화 이거 요즘에 굉장히 끊임없이 핫한 것 같아요. 계속 여행주 항공주 오늘도 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뭐 1월 8일부터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폐지한다. 요거는 이제 중국 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뭐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 이제 조금 간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외신에 따르면 그 중국인의 한국 여행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어떨까 검색하는 이 검색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정책 발표 후에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격리 해제 발표문에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객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제 옆 나라로 이제 여행 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아직 뭐 단체 관광 비자에 대한 세부 조치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기대감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거는 일본, 한국, 태국 뭐 인근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들은 벌써 좀 준비를 좀 많이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회사들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치할 준비는 이미 끝냈고 중국의 세부 정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요즘 여행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오늘도 한 2%에서 4%대 상승을 했고요. 카지노도 중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오늘 파라다이스 GKL도 2%대 반등했고 항공주들은 요즘에 좀 무섭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7%대 급등을 했고요. 제주항공, 아시아나가 4%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라는 의미로 니하오, 쉐쉐 예,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네. 환영한다 이런 얘기죠. 중국 잘하시네요. 이거밖에 몰라요. 뭐 많이 오시면 좋으니까 네.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시면 저희 나라에 큰 도움이 되니까. 저도 중국어 환영합니다.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네. 따거? 你有想成为什么样的人呢?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 뭔가요? 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외웠던 왜 그걸 왜 옛날에 그냥 중국어 공부할 때 이 문장을 중국 그냥 공부할 때? 외웠었어요.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단어 같아. 네. 我想成为有趣的人.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기 홍콩 배우 같은데. 아, 맞나요? 홍콩 배우 같은데. 네. 10년 전에 외운 거라서 좀 더 저 몇 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 이어서 막 계속 연속으로 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일부러 좀 특이한 문장을 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 굉장히 지금 알아듣습니다. 귀에 익히 들었던 게 아니고 신기한 막 말이 들리니까 본토 그거 같아. 꽝통어 같아. 신기하시죠? 꽝통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길어졌는데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은 각방꿀로 꼭 장식을 그러니까 하기를 내일은 바라겠습니다. 뭐 큰 어떤 이슈가 미국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면 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마무리가 또 잘 돼야 내년에 그래도 좀 반등의 한 해를 좀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저쪽 해외에 계시는 저 따뜻한 나라에 계시는 각도기님이 좀 기원을 좀 잘 해가지고 각방골이 되기를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일 금요일은 이제 한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휴장일이고요. 1월 2일 날 월요일 날 열리는데 아마 1시간 늦게 시작할 겁니다. 네네. 네, 그거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